두 번째는 밑줄 먼저 그을게요. 어떤 사관생도 이거 먼저 밑줄. 자, 요거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 1번. 자, 생도 나 이렇게 쓸게 그냥. 생도는 두 가지를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없어요? 이렇게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 어떻게 해? 가치관 없어요? 아니면 집에 가훈 없어요? 만들어. 그죠?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으면 좋겠냐면 약간 내가 사례를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 크게 혼난 적이 있다. 그때 혼났던 건 다른 게 아니다. 거짓말을 했다. 저는 그때부터 부모님께 크게 한번 혼나고 나서부터 제 인생의 가치관이 정직이 됐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가치관 하나 준비해놔라.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이렇게 어떤 생도, 왜 생도를 써주냐면 이게 이럴 수도 있잖아. 포기하지 말자가 가치관일 수도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저는 생도가 됐을 때 제가 가진 가치관을 실천하는 생도가 되고 싶습니다. 다른 일반 대학생보다 많이 어려운 4년간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방학 때마다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학기 중에도 절도 있는 생활과 규칙적인 생활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어려운 생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가치관, 끈기 있게 살고 포기하지 말자라는 가치관을 실현하며 저는 누구보다 멋진, 누구보다 장교, 멋진 장교가 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생도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란 얘기지. 쌤아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거 1번 준비하자. 2번 세 가지를 준비하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관심도. 나 사관학교에 대해 그래도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 알겠죠? 그래서 1번 사관학교 입학한 다음에 학업계획. 자,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공 나와 안 나와? 전공. 그래서 내가 문과, 이과 이제 대충 감 잡아놨잖아. 여기 맞춰서 이게 아까 1번에 나와 있는 내 학업 관심 분야하고 또 맞으면 더 좋아요. 연속성 있게 쓸 수 있으니까. 나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전공 하나씩 생각하시고요. 아, 여러분들 사관학교 가면 전공을 몇 개 해요? 필수 2개예요. 2전공, 복수전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전공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군사학이에요. 여러분의 1전공은 군사학사예요. 알겠습니까? 그다음 2전공은 내가 지금 선택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건 2전공을 말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저는 정치 외교를 전공할 것입니다. 저는 외교 분야에 참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육사 가면은 저는 외교 분야의 전문가, 통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치 외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면접 때 고대 정외과 가면 딱 맞겠다, 너. 꺼져. 이렇게 돼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내가 계속 뭐를 붙여주는 거냐면 전공. 그래서 어떤 장교. 결국에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과의 연합작전 능력이 필수적이고 다양한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위치상 수많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외교력을 갖춘 장교는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저는 이거 전공해서 어떻게 공부해서 이런 장교 되겠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지, 쓸 때. 쌤아 이해돼요? 그냥 딱 정외과 가! 이런 생각에 들게 쓰지는 마셔라. 결국에 우리가 하려는 건 장교다. 이거 생각해 달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요거 하면서 과목 같은 것도 이렇게 언급해도 돼. 1학년 때 뭐 배우고 2학년 때 뭐 배우는지 다 나와, 홈페이지에. 알겠습니까? 요런 거 활용하셔라. 그럼 어떤 느낌을 줄까? 아, 나는 바쁘나. 이렇게 될까? 후자를 추구하는 거야. 쌤아 이해되죠? 요거. 그 다음 2번째, 동아리 같은 것도 하나 생각했으면 좋겠고, 3번째, 방학 때마다 무슨 군사훈련 하는지도 한번 봐. 그래서 언급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학년 때 유격훈련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 써줘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이 어떤 생도가 되겠다. 자, 생도가 돼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장교가 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쌤아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뭐야? 문제 봐봐. 어떤 사관생도
또 장교. 그러니까 이게 분량의 대부분이어야 돼요. 가치관으로 이어지고 생도가 돼서 어떤 노력하겠다. 그래서 어떤 장교 되겠다. 이게 거의 한 800자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은 아이디어를 하나 만드세요. 봐봐. 병과를 활용해도 되고 또는 안보 이슈를 활용해도 되고 또는 내가 존경하는 위인, 이거 또는이야. 또는 존경하는 위인을 활용해도 되거든. 이걸 가지고 어떤 장교가 되고 싶은지 이것도 하나 만드셔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지막이 꼭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생활 해보셨나요? 군생활을 해본 사람들도 이제 쌤같이 장교로 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병으로 수학의 홍창호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병으로 군생활을 해봤다. 그러면 진짜 자기 거밖에 몰라요. 자기 거밖에 몰라. 쌤도 사실은 보병의 범위를 벗어나면 잘 몰라요. 왜? 그것만 해봤으니까. 쌤아 이해되지? 근데 니네는 해봤어? 그것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기대하는 게 디테일한 게 아니라는 거야. 관심도지. 그런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병과 얘기를 할 거면 좀 알아보고 쓰시긴 해야 된다. 근데 쌤이 아까 말했잖아요. 너무 좀 특이한 거 해야 돼? 보편적인 거 해야 돼? 좀 보편적인 거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맞죠? 그게 그 보편적인 것의 범위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보포, 기, 공통 요 정도가 일반적으로 5대 전투병과라고 말하는 병과고요. 가장 많은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병과기도 합니다. 이거 다 알죠? 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병과가 하고 싶은지 들어가도 좋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보 이슈나 위인을 끌어들여서 역시 엮어주실 수 있다. 예를 들어 안보 이슈.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저는 병력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육군 장교로서 역량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군과의 협업, 그죠? 연합작전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춰가는 그런 장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장차 우리 육군에 필요한 역량뿐만 아니라 공군이나 해군에 필요한 역량까지도 함께 갖춰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육군 장교로 거듭나고 싶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써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위인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처럼 정말 전략 전술에 밝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또 병력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노멀하게 가든가. 이 얘기가 마무리로 들어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겠지?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2번은 관심도라고 생각하면 돼. 콜? 근데 1번은 자랑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1번은 내 자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빠지지 않았으면 정말 내가 자랑할 거 다 때려 넣어야 돼. 1번이야. 알겠습니까? 그걸 생각해라. 그러니까 2번에도 언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번은 괄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비전, 포부, 가치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약간 미래에 대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거.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문제고요. 1번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준비해왔냐 이거라서 우리가 했던 노력들을 1번에 최대한 넣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 기억하세요. 재수, 삼수는 무기다. 알겠습니까? 사관학교 면접을 보는 그 순간까지 재수, 삼수는 나의 무기다. 이 생각을 하세요. 나는 포기했다 안 했다? 포기 안 하고 올해 또 왔다. 나 정말 끈기 있는 사람이다를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써먹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원 동기서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은 인상 깊게 쓰는 애들이 우리 같은 재수 삼수들의 경우에 이런 거예요.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작년 떨리는 마음으로 국어 시험지를 처음 풀던 1차 시험 날의 상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했습니다. 제 꿈 앞에서 좌절했던 경험은 저에게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새끼 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읽는 사람에게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사례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얘들아 길게 끌지 말자. 우리 이거 6월 말까지 계속 이거 하고 있으면 쌤이 뭐라고 할 거야. 공부해야 돼. 지금 되게 소중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들어갈 말만 들어가면 돼. 한 줄 막, 쌤, 이 표현이 예쁠까요? 이 표현이 예쁠까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갈 얘기가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너무 막 시간을 오래 끌지 말자. 집중해서 딱 쓰고 마무리하자. 알겠죠?